본처의 자식 셋버리더니. 바람난 최태원 회장 얼굴 못 핀다는 근황을 아시나요? 최태원 회장님 엿먹었네요. 삼성 이건희 회장은 마누라 빼고 바꿔서 혁신하라고 했는데 SK는 마누라만 바꾸려다 망할 듯. 뻔뻔한 김희영, 최태원 천벌받는다. 조강지처 이렇게까지 무시하냐.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다. 최태원은 과거 선물 옵션 투자로 큰 손실의 횡령 배임 혐의, 미외수금 6천억 그것까지 합해서 노소영에게 70% 주고 노소영에게 경영권도 맡겨라. 그리고 상간녀랑 한국을 떠나라. 불륜의 첩을 두었으니 최태원은 대가를 치르길 바래요. 국민들은 노소영님을 응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짓이 재벌과 연예인 걱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SK 최태원 회장의 이야기로 세간이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서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라에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재판 때 마지막 변론을 마친 노소영이 머뭇거리다 꺼낸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최태원 회장이 저지른 뻘짓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재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부일처 무시. 파국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론에서는 최태원 회장은 이제 망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최태원 회장이 폭망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시대 60대 99%가 후회하는 10가지도 함께 들으시면서 최태원 회장이 지금 과연 몇 가지를 후회하고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한 통의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의 심경 고백이 담긴 편지에는 자신에게 혼외자와 위로가 되는 여자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역대 재벌 총수 중 최장기간의 수감 생활 이후 출소한 지 4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3장 분량의 편지에는 혼외 자식과 아이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년간 지속되었던 두 사람의 관계. 최태원 회장이 수감됐을 당시 정상들의 옥바라지를 해 내조의 여왕으로 손꼽히던 노소영 관장의 반응이 주목된 가운데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었습니다.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노소영은 최태원의 혼외 자식과 여자의 존재를 훨씬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로 알려진 최태원의 그녀는 한 번의 결혼에 실패한 후 최태원을 만났다고 합니다. 최태원 회장이 수감 중이던 5년 전 구입했다는 한 고급 빌라. 한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어 40억 원 넘는 높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한남동에 위치한 고급 빌라는 철저한 보안 유지로 유명한 사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만났다는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미국 뉴저지주에서 전 남편과 아이와 함께 살았다는 그녀는 미국 시민권자로 전 남편과의 첫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아내는 빼어난 미모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사진을 올려서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는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최태원의 그녀가 이런 여자, 이런 남자랑 사귄다는 어떤 자랑거리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았다고 회상합니다. 한 언론사가 입수한 이혼 판결문에 따르면 부부는 이혼 소송 5개월 만인 2008년 11월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혼 후 그녀는 한국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태원과 노소영 관장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요? 시카고 대학에서 만난 두 사람은 대통령의 딸과 재벌가의 아들로 주목받으며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그 후 급속도로 성장한 최태원 회장, 성경그룹이
소위 말해서 그 첨단 산업으로 진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노소영 관장과의 결혼에 의해서였습니다. 이 결혼을 두고 정략 결혼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기도 했습니다. 연애 시절 최 회장은 노 관장의 세련되고 지적인 모습에, 노소영 관장은 최 회장의 검소한 모습에 끌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28년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회장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모든 집의 행사들은 노소영 관장의 몫이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런 조강지처를 두고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최근까지도 최태원의 내연녀는 SNS에 자신의 근황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딸로 보이는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2009년 노 관장이 암 진단을 받은 것을 보면 최 회장의 행동 자체가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이다. 또 김 이사장과의 혼외 자녀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는 과정에서도 유책 행위가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과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 이사장과의 공개적 활동을 지속해 유사 배우자 지위에 있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재판부는 법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정행위를 여러 차례 질타했습니다. 2015년에는 동거인 김희영 씨를 일방적으로 공개했고 현재까지 공개 활동을 지속해 마치 배우자처럼 보이게 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 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최 회장은 2019년 노 관장에게 준 신용카드를 정지시켰고 2022년 1심 이후에는 생활비 지원도 끊었습니다. 반면 동거인에게 2011년 별거 이후 200억 원 넘게 지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점까지 손해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20억 원으로 판결했습니다. 1심 1억 원보다 크게 늘어난 액수입니다. 정말로 대국민 앞에서 다른 사람이 있다 이혼할 거다 공표해서 망신을 준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 점이 인정된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 직후 노 관장 측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의 순결과 일부일 처제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최태원 회장 측은 노 관장 일방적 주장이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며 재판부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비공개 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며 대법원 상고도 예고했습니다. 세계 이혼 소송은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소송전으로 번져 있습니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씨를 상대로 낸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자기들 건물에서 아트센터를 빼내려 하는 퇴거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은 최태원 회장이 폭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최태원 회장이 폭망한 이유 첫 번째. 본처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은 이 말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바람을 피웠거나 둘째 부인을 둔 재벌 회장이 어디 최태원 회장뿐이었을까요? 하지만 모두 쉬쉬하며 지냈고 본처를 최태원 회장만큼이나 대놓고 공개적으로 무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롯데 신격호 회장도 셋째 부인까지 두었지만 사망할 때까지 꼭꼭 숨겨놓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면서 모두 다 아는 사실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꼭 숨겨놓았던 거죠. 하지만 최태원 회장은 2015년 12월 29일 세계일보에 자기 스스로 서신을 보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해버렸습니다. 이에 아내 노소영 씨는 가정으로 돌아오면 혼외 자녀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만 최 회장은 진정성이 없다며 본처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같이 살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만천하에 보란 듯이 내연녀와 함께 두 손 꼭 잡고 공개 석상에 나타나기를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2021년에는 용산구 한남동에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러브하우스도 공개하듯 했습니다. 이런 뻔뻔한 태도가 아내에게 깊은 상처를 주어 한을 품게 한 것입니다. 재판관도 최 회장을 향해 이럴 수는 없다고 꾸짖었는데요. 재판장이 뭐라고 했냐 하면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 지속이 어렵다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뒤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재단을 김희영 씨와 설립하는 등 공개적으로 마치 김 씨가 배우자와 유사한 것처럼 태도를 보였다.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고 공식화하는 등 헌법상 혼인 제도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최소한 최 회장은 수년 동안 노 관장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고의적인 유책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전보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폭망한 이유 두 번째, 이혼 소송을 밀어붙였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혼 소송을 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 이혼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조정 절차가 끝나자마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7월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에 반대했던 노소영 씨가 소송 절차에 돌입하자 태도를 바꿔서 이혼에 응하겠다 맞소송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재산 분할의 불씨를 최태원 회장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동안 이혼 안 해주겠다고 버티던 노소영 씨도 소송으로 가니까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응한 이유는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대책 없이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아니 나를 계속 첩으로 그냥 놔둘 거냐는 내연녀의 압박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자가 들들 볶으니까 당해낼 재간이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최태원 회장의 선택이고 업보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폭망한 이유 세 번째, 마지막 플랜 B가 없었습니다. 1심에서는 위자료 1억 원 그리고 664억 원이라는 재산분할 선고로 선방했지만 최악의 플랜 B가 없었다는 것이 폭망한 이유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에 대비했어야 했는데 이럴 줄은 몰랐던 거죠. 이번 재판에서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았잖아요. 이런 때를 대비해서 주식 분할을 제안했는데 2심에서도 1심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두 손 놓고 있다가 크게 한 방 맞은 겁니다. 아무리 재벌이라 해도 1조 4천억이나 되는 현금이 있을 리가 없을 겁니다. 현금 마련을 위해서는 이제 주식을 팔거나 주식으로 대체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추가로 양도세까지 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전문가들은 수천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1조 4천억 원이 늦게 마련되면 연 5% 지연 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걸 1년으로 계산하면 690억 원이나 됩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를 물어야 하는 겁니다. 이자가 하루에 1억 8,900만 원이 붙어가는 셈입니다. 이 이자가 무서워서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준다면 원금을 다 갚을 때까지 금융기관에 갖다 바쳐야 하는 이자만 수천억 원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니 최태원 회장이 망하는 형국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쭉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번 소송으로 최태원 회장이 지불해야 하는 돈은 적어도 2조 원 정도가 됩니다. 시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돕니다. 최태원 회장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SK 주식을 팔고 1억 4천억 원을 받은 노소영 씨가 그 돈으로 SK 주식을 사면 노소영 씨가 SK그룹을 통째로 갖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소문 말입니다. 바람을 피웠으면 무조건 나 죽었네 하고 바닥을 엎드리는 것이 상책이었을 텐데 그렇게 싸그리 무시했으니 그 감당은 충분히 해야겠지요. 최태원 회장이 이혼하게 됐으니 두 다리 쭉 뻗고 자게 될까요? 아니면 돈 걱정에 떼굴떼굴 구르고 있을까요? 21세기에도 이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금 후회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고령화 시대 60대 99%가 후회하는 10가지를 들으시면서 최태원 회장이 과연 몇 가지를 후회하고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왕이면 후회하는 일이 적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일이든 후회가 남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후회를 덜 남길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후반기를 보내고 있는 60대들은 그들이 지금껏 살아온 발자취 곳곳에서 후회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인생 선배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60대 99%가 후회하는 사실 10가지. 60대 99%가 후회하는 사실 첫 번째. 더 많이 저축하라.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고정 수입은 줄어들지만 자녀 지원비, 병원비 등 각종 지출은 늘어가는 탓에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저축을 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큰 고난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자산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노후 자산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중에 여윳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금 저축은 꿈도 못 꿉니다. 가진 것 탈탈 털어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내연녀는 제외입니다. 내연녀는 최태원 회장이 가져도 됩니다. 60대 99%가 후회하는 사실 두 번째. 배우자의 소중함을 느껴라. 배우자에게 잘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은퇴 후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베스트 프렌드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가깝고 나에게 애정이 어린 시선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말고는 없습니다. 배우자는 평생을 함께 할 반려자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소중함을 쉽게 간과해버리고는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곁에는 서로만 남게 됩니다. 자식도 소용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의 노후를 그려나가 보세요. 최태원 회장은 조강지처를 벌였습니다. 기회를 주었지만 발로 냅다 차버렸지요. 배우자의 소중함을 느낄 기회도 이제는 없습니다. 60대 99%가 후회하는 사실 세 번째. 노년을 함께할 친구를 만나라. 배우자 다음으로는 친구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취미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 자신의 소개기를 가감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늙어서도 외롭지 않은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평생을 함께할 친구가 없다면 노년은 무척 외롭고 쓸쓸할지도 모릅니다. 친하게 지내왔던 친구라도 나이가 들면 서로 멀어집니다. 이때 가장 가까운 친구는 바로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를 제일 친한 친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최태원 회장이 진정한 친구가 많을까요? 주위에 진심으로 최태원 회장을 걱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연녀는 지금 최태원 회장보다 자신을 더 걱정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 가정에서 먼저 인정받아야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아마 자신의 이득을 위해 최태원 회장 곁에 붙어서 이리저리 눈치 보며 상황을 주시하는 인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60대 99%가 후회하는 사실 네 번째. 자식과 많은 대화를 나눠라. 자녀와 신뢰감을 유지해라. 부모는 의무감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는 부모에게 항상 의무감으로 대하지는 못합니다. 자녀 세대는 취업, 결혼, 사회생활로 많이 지쳤습니다. 따라서 자녀와의 신뢰감 형성을 위해 부모가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대화를 유도하고 살갑게 대해야 합니다. 자식들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았다면 노년의 소중한 친구를 하나 잃는 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후회 없는 자식 농사를 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과 건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노년의 정신적 안정감에도 도움을 줍니다.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 사이에서도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최태원 회장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버지일까요?
바람을 피는 동안 최태원 회장은 자신의 자녀들과의 대화보다 상간녀와 훨씬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60대의 99%가 후회하는 사실 5번째. 건강을 관리하라. 은퇴 후 인생 반백년을 살아갈 체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담배와 술을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만성질환의 원인을 없앨 수 있습니다. 금주, 금연을 이룬 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쭉 유지해야 합니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젊을 때는 이를 모르고 몸을 혹사시킵니다. 그럴수록 고통받는 것은 미래의 나입니다. 평생 운동과 식단 관리로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아마 지금쯤 최태원 회장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힘들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안 풀릴지 몰랐겠죠. 남들은 다 알았는데 말입니다.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으로 인해 스트레스로 암에 걸렸을 때를 떠올려야 할 겁니다. 60대의 99%가 후회하는 사실 6번째. 배움을 멈추지 말라. 공부하면서 생기는 궁금증과 호기심은 젊음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70대 이상의 노인들도 컴퓨터를 배우는 등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평생 공부하고 배우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뿐 아니라 자신감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려는 열정만 있다면 인생 2모작, 3모작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번 재판에서 최태원 회장이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깨달았다면 좋았겠지만 억울하다고 호소하며 대법원 상고를 준비한다고 하는 거 보니 배우는 자세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금 더 혼이 나야겠습니다. 60대의 99%가 후회하는 사실 7번째. 평생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라. 취미는 건강과 배움을 유지해 줍니다. 어떤 취미라도 즐기는 시간만큼 심리적 안정 등에 도움이 됩니다. 취미라고 해서 거창한 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등산과 가벼운 산책, 독서, 음악 감상 등과 같이 큰 돈이 필요하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취미를 갖게 된다면 평생 지루하지 않은 활력 있는 삶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무슨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람 피우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면 평생 취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60대의 99%가 후회하는 사실 8번째. 일기를 쓰고 기록을 남겨라. 글 쓰는 습관을 기르세요. 글은 마음을 치유하고 상상력과 자아 성찰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어떤 형태의 글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글쓰기는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일인 동시에 내가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확인이기도 합니다. 은퇴 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인생이 허무하고 덧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평생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쓰지 않아도 틈틈이 기록하고 사진 등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태원 회장이 글 쓰는 습관은 없을지라도 기록 남기는 재주는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과거 행적은 국민의 기억 속에 박혀 있고 각종 언론사의 기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모른 서류와 증거도 법원에 아주 오랫동안 보관되겠네요. 나이 들어서 열람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60대의 99%가 후회하는 사실 9번째. 연금과 보험을 들어라. 노년기에는 뜻하지 않게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하고 보험으로 예상치 못한 질병에 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축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하기보다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최태원 회장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노소영 관장의 지분을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더 예상치 못한 역경을 겪기 전에 현명히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0대의 99%가 후회하는 사실 10번째. 좀 더 도전하고 여행하라. 해보고 싶은 일 앞에서
할까 말까 주춤거리며 망설여왔던 인생입니다.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채워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때 했어야 했는데 하며 그때 그 시절에 나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나 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도전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답합니다. 또한 여행을 떠나지 않았던 사실에도 안타까워합니다. 일하느라 자식을 키우느라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생 선배들은 시간과 돈을 아껴 여행을 떠나라고 조언합니다. 훗날 회상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을 마련해 놓는 셈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도전 정신으로 이혼 소송을 적극 진행하였습니다. 도전은 해봤으니 이제 여행을 떠나보면 되는 걸까요? 최태원 회장은 상간녀와 함께 한국을 떠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버킷리스트에 이혼하기가 있었을 텐데 그건 이루었네요. 축하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느낌은 각양각색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안타깝고, 누군가는 억울하고, 누군가는 두렵고, 누군가는 허무할 것입니다. 그 느낌에도 다 이유가 있을 것이지요. 젊은 시절 못다 누린 즐거움엔 안타깝고 억울할 터이고, 못다 한 사랑에는 후회가 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떠난 빈자리로 허무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나이가 되어서 이제 저도 저를 뒤돌아봅니다.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된 것은 크게 중요한 것도 크게 쓸모없는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이 최선의 것인 줄 알았는데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고 부자가 되어야만 멋지게 인심도 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삼시세끼 걱정만 않으면 나눌 일도 베풀 일도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 별것 없고 재물은 더 별것 없고 학력과 재능 또한 별게 아니라는 생각은 나이가 들어서만 가질 수 있는 행운인 모양입니다. 나이가 들어 느긋하게 지난 길을 뒤돌아볼 수 있으려면 젊은 시절에 열심히 앞을 보고 많이 달려둬야 한다는 것도 가봐야 아는 나이라 겁만 냈는데 지금 나의 인연들과 만든 추억이 더 나이든 나에게 힘이 될 것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은 배우자의 소중함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최태원 회장 덕분에 배우자 배신하고 당당하게 바람피면 이렇게 망하는구나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행운과 평화와 행복만이 깃들길 바랍니다. 후회 없는 노년의 삶을 통해 지혜로운 인생을 누리세요.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